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우리가 100세 시대다, 12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부모님이 있으시다면 종신보험 알아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신보험은요, 만약에 사망하게 됐을 때 사망 보장을 가져가는 건 물론이고 그동안 내가 냈던 모든 보험료를 100% 다 돌려주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보험일지 월 10만 원으로 우리 부모님의 종신보험 한 번에 만나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두 가지를 꼽자면 뇌와 심장이 있겠죠. 자, 오늘 테마 플랜 ABC 시간에는요, 2대 질환 진단비를 가장 폭넓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보험 준비 오늘 함께 해보시고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2666번, 끝자리 2666번 열려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한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저희 유튜브 통해서도 채팅 가능하거든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채팅으로도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우리 부모님 생각에 상조 서비스 알아보신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자, 그런데요, 종신보험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종신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신경희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우리 가족 10만 원으로 준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살면서 여러분 태어나서 꼭 겪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늙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 가족이, 내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큰 슬픔을 겪게 되는데요. 그 큰 슬픔을 겪는 것도 무섭지만 그 뒤에 걱정이 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뭐가 걱정되시나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하지? 장지는 어디로 해야 하나? 그런 이제 두려움이 가장 많이 와요. 그리고 핵가족 시대잖아요. 나 대신 누군가가 알아봐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눈치채셨나요? 뭔지? 바로 상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통계 자료에 보면 그게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보게 되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상조 서비스를 가입한 사람들의 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선불이죠. 매월 얼마씩 미리 돈을 내고 가입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3조 정도였던 금액이 상조에 묶여 있는 게 4조 7,700억 정도의 굉장히 큰 금액이 묶여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상조에 가입하고 싶어 하실 텐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을 거고요. 저 역시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나오는데 자료에도 통계 자료에도 나오죠. 2017년도에 상조회사는 163곳이었는데 2020년 7월에는 75곳으로 반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가입하는 사람은 많은데 회사는 작아졌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문제죠?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 미리 가입하셨다면 여러분의 상조회사는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상조 서비스를 가입했는데 그 회사가
문을 닫았다, 폐업했다 이걸 모르고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라고 그랬더니 매달 폐업했는데도 돈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되는 줄 알았고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를 하고 다 해봤는데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서 포기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또 여기 소비자연맹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피해 사례의 접수 건은 사실은 이렇게 올라갔다 줄어들기는 했어요. 근데 처리 건수가 47.2%로 접수에 비해서 처리한 수는 해결한 건 반절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냥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피해 규제를 받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상조 서비스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회사가 안심할 수 있나요? 알고 계신가요?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우려 때문에 상조보험을 꺼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보험방송이잖아요. 자, 보험방송에서 제가 딱 상조보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종신보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상조를 대신할 수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자, 제가 지금 종신보험이라고 얘기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종신보험? 나 죽은 다음에 나가는 거잖아. 사망한 다음에 나가는 거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가입 안 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엄격하게 엄밀히 따져서 생각해 보세요. 상조 서비스를 받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그 경우도 사망이고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도 사망입니다. 어차피 같은 사망인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 차이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신보험이다라고 가입을 안 하시는 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상조 서비스하고 종신보험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일반 상조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나서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1,000만 원짜리 가입을 하셨는데 내가 200만 원 정도의 돈을 납입했다 그러면 사망 시점에 일시금으로 나머지 800만 원을 납입을 하신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월 납입하는 돈이 서비스 요금에 따라 2만 원에서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도 납입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금액이 높다라는 것은 좋은 서비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식대, 장례식장 이용 비용, 그리고 장지 이용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 상조 서비스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조 서비스는 서비스일 뿐이고 이 부분은 현금으로 따로 재원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종신보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종신보험은 내가 낸 돈까지 돌려주는 종신보험입니다. 피보험자, 그러니까 부모님 중 한 분을 선택해서 계약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 플러스 내가 낸 돈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공짜로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이 돈을 사망보험을 받으셔서 상조 서비스, 후불 상조 서비스 있거든요. 요즘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안전한에서 바로 급격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연결해서 전화 한 통하면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가입하지 마시고 후불대 상조로 내가 사망보험을 받은 내 수준에 맞춰서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대 장례 비용 사망보험금으로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같이 매달 납입하는 건 비슷하지만 후에 돈을 더 내주는 상조보험보다는 종신보험으로 가입해서 상조 서비스를 찾아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는 거 이제 느끼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가 낸 돈 돌려주는 종신보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 주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때 만약에 종신보험이다라고 했을 때 월 납입하는 돈 5만 원에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을 딱 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망이 딱 되면 1,000만 원 받는 거고요. 5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게 돼 있죠. 암보험, 상해보험, 어떤 보험이든 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신보험은 내가 낸 돈을 다 드립니다.
만약에 월 45,580원에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사망보험금 1,000만 원 플러스 20년 동안 납입하셨을 때 원금이 968만 원이 되기 때문에 합쳐서 1,968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종신보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표 연령 아까 그 나이 보험금은 50세 남자분의 대표 연령인데요. 자, 이분은 20년 동안 45,580원을 납입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약속한 시간에 죽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일찍 사망할지 모르죠. 그래서 만약에 5년만 납입하셨다. 그러면 내가 낸 돈이 242만 원에 플러스 사망보험금 1,000만 원, 1,242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고요. 15년이다. 그러면 727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1,727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보험 50세 남자분만 가입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연령대로 어떻게 가입이 가능한지 보험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년만 납입하시고요. 사망보험금 1,000만 원입니다. 100살까지 오르지 않는 20년 보험료 똑같이 내시고 계속 살아계시는 동안 보장을 받으시는데요. 30세 같은 경우에 여자분 17,000원이고요. 40세부터 이렇게 보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60세 51,000원 정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남성분 2만 원에서부터 66,000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내 부모님, 30세 자녀분은 아마 부모님이 한 60세 정도 되실 텐데요. 그러면 이 부모님의 보험료 12만 원 정도 가입 가능하시고요. 내 것까지 미리 준비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겠죠. 14만 원에 온 가족 안심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 부모님은 혈압약을 드시고 당뇨약을 드시고 어딜 다치셔서 수술하셨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종신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프셨던 어느 정도의 조건만 맞으신다면 큰 병에 걸렸던 작은 병에 걸렸던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자, 가입 가능한 연령은 40세부터 75세까지 유병자, 조금 아프셔도 사실 유병자잖아요. 유병자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구자 수는 아까 1,000만 원이 아닌 반구자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낸 돈 플러스 다 돌려드리니까 만약에 70세 남성분이다. 78,950원에 사망보험금 500만 원을 이자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대부분 은행에다가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적금,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적금 하나씩 가입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을 위해서 은행에 8만 원의 적금을 드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 10년만 납입하신다 하면 120개월이죠. 120개월을 납입하면 원금이 960만 원입니다. 자, 960만 원 이자가 어떻게 나나? 요즘에 이율 1%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점점 떨어진다고 하고 있고요. 자, 근데 곱하기 1% 이자로 계산을 하면 이자가 45만 원입니다. 자, 같은 돈을 납입하시고 이자 45만 원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사망보험금으로 500만 원 내가 낸 돈 다 돌려받으시니까 받으실 건가요?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하실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가 준비한 종신보험은요. 내가 낸 돈까지 돌려받는 사망보험금을 이자로 받는 종신보험이고요. 자, 무해지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납입 기간 동안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납입이 20년 딱 완료된 시점에 100% 해지 환급금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시다면 2.25% 확정 금리로 해서 120년 후부터는 계속 이율이 쌓여갑니다. 자, 오늘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 받으셔서 안전한 상조 서비스 이용해 보시는 종신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꿀팁 하나 드리자면요. 이 돌려받는 종신보험 지금 나온 보험 아닙니다.
이미 나온 지 2, 3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때는 이 조건보다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하고 환급률이 높았습니다. 그 이후 자꾸만 나빠지고 있는데요. 보험회사 보험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보험이 계속 팔리면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되죠. 손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단종을 시킨다던가 지금 형태처럼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이니까 빨리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저도 사실 자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TV 속 광고에서 뭐 주방용품이다, 어떤 좋은 선물을 준다 해가지고 상조 서비스 이왕 가입을 할 거 준비를 해야 되나라고 좀 망설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뭐 우리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만약에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시면은 또 슬픔을 또 추스리고 우리가 비용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상조는요, 갑자기 좀 사라지는 회사도 너무 많다고 하고 비용도 좀 비싸다고 해서 오늘 대신에 종신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 사망 보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정말 특별한 게요. 사망 보장도 받으면서 그동안 내가 낸 모든 매달 내는 보험료를 다 전부 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이 종신보험 가입하기 가장 유리한 시기라고 하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넣으시고 계신데 신경이 전문가님께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2780님께서 문자 넣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보험 가입되는지를 여쭤봐 주셨어요. 부모님이 뇌졸중으로 수술을 하셨다는데 이런 수술을 하신 부모님, 이 보험, 종신보험 가입을 시켜드릴 수 있을까요? 네, 답을 먼저 드린다면 조건에 따라 틀리긴 한데 어느 정도 조건만 맞으시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큰 병도 가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조건은 세 가지 조건인데요. 3개월 안에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앞으로 수술할 일이 있으시거나 검진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새로운 질병을 확진을 받지 않으시면 되고요. 2년 안에 입원 수술, 어떤 병이든 입원 수술 한 기록만 없으시면 되고요. 5년 안에 암만 아니시면 가능하신데요. 지금 뇌졸중이시잖아요. 그러면 2년 안에 뇌졸중 수술하신 지가 지났으면 가입이 가능하시고 의사가 앞으로 다른 질병이 새로 생겼다라고 3개월 안에 말씀 안 하셨다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뇌졸중 사실 큰 병인데 이것도 2년만 넘었으면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부모님 좀 나이가 있으시거나 병력이 있는데 라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확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5459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이거 나이가 많으면 납입 기간이 짧아지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게 아마 납입 기간이 짧으면 비싸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납입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만약에 차를 산다 해도 같은 금액의 할부를 짧게 하면 보험료 비싸지는 게 맞죠. 근데 종신보험도 여태까지 종신보험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납입 기간이 길면 젊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빨리 사망을 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 손해가 굉장히 커집니다. 나머지 차 할부나 이런 것들은 남은 금액을 다 지불해야 되지만 종신보험 거기서 보험료 납입이 딱 끝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납 이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데 요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최장 75세도 20년까지 납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알아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5년에서 10년 납입 기간이 짧아서 보험료도 비싼데 자, 오늘 소개해드린 종신보험 나이가 있으셔도 무려 20년 납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신경희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여러분 매달 10만 원 정도면 한 분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두 분의 종신보험 한 번에 준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자녀가 좀 어린 분들, 지금 가장이신 30대, 40대 분들요. 매달 2만 원 내외면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안전장치, 이렇게 낸 돈을 전부 돌려주는 종신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 뭐 건강 챙기는 보험까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예비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린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똑똑하게 준비하는 뇌 심혈관 질환 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은희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보험 가입이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이대 질환 보험 그리고 이것저것 네, 들어가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오늘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만나볼까요? 네. 요즘 최근에 이제 이대 질환은 많이 이제 강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뇌혈관, 심혈관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 또 고지혈약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대 질환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가입도 많이 하신 걸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집중해서 딱 보셔야 되는 건요. 뇌혈관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심혈관이라고 지금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예, 허혈성 심장 질환이 아니죠. 심혈관 질환이라고 제가 붙여놨으니까 오, 예, 다음에 그림 잠깐 보시면서 뇌혈관과 심혈관, 허혈성 질환이 뭐가 틀린지를 하나씩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았잖아요. 이대 질환이 보장 범위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증권을 좀 꺼내 오시고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범위를 좀 볼까요? 네네. 예전에 이제 가입되어 계신 분들 경우에는요,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뇌경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뇌출혈 이렇게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의 전부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은 100% 뇌혈관에 관한 것을 모두 준비하고 있는 보장이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은 뇌경색 막혔던가 아니면 뇌출혈 터졌던가 두 가지를 보장하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소수로 아주 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만 보장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뇌 쪽으로나 심장 쪽으로나 예전에 다 가입해놨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증권을 들여다보시면 뇌졸중 그나마 좀 난 거죠. 그런데 뇌출혈로 되어 계시면 범위가 거의 뭐 발병 확률에서 한 1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장받을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증권 꺼내 오신 분들은 내 보험의 뇌 쪽의 점수를 매기자면은 그러니까 뇌출혈로 가입해 놓으시면 10점짜리 보험이고 네, 10점짜리 보험이죠. 뇌졸중은 60점대 보험이고 네네.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좀 칭찬을 네, 드려야겠네요. 그럼요. 예. 예. 이제 뇌혈관이 나온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보장 범위가 좀 커졌는데요.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몇 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게 나와 있어서 보장을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으셨다면 혈관 질환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심장 질환에 관한 표인데요.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고 파란색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81%네요? 네, 대부분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면 심장의 100%를 보장받는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맞아요.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네, 허혈성 심장 질환은요. 심장의 81% 정도만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심장 질환, 부정맥이라든지 심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나머지 기타 심장 질환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혈성 진단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100% 심장에 대한 진단금을 갖고 계신 건 아니시죠? 아, 그러니까 이 보장 범위가 보험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때는 좀 좋았던 보험이 이제는 네네. 조금 아쉽듯이 네.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보험보다 더 이 넓은 네. 범위가 이제 나온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지고 있어서 나는 허혈성 심장 진단비가 더 넓다고 하니까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난 가입해놨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허혈성이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금을 가지고 계셔야 이게 보장이 가장 넓은 보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심장 쪽 100점짜리 보험 만들려면은 심장 질환에 속하는 게 뭐 거의 뭐 40% 넘는 게 기타 심장 질환? 네, 맞습니다. 이거 좀 짚어주세요. 어떤 네. 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이제 찾는 분들의 네. 그 통계를 보니까요.
허혈성 질환으로 오신 분들, 허혈성 질환에는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이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부정맥이라든가 폐색정증이라든지 이런 뭐 심방세동이라든지 이런 기타 질환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이 거의 40%가 넘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증권을 딱 펼쳐서 진단금을 청구하려고 보면 제 본인께 40%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허혈성 진단금이 100%는 아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보험을 들고 있어도 불안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100점짜리 보험 만들어 놓고 좀 편하게 좀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심장 질환이랑 뇌 질환 쪽에서 가장 많이 좀 발병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볼 게 이제 협심증이죠. 아, 협심증 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단받고 수술로 이어지지도 않고요. 거의 약만 처음에는 드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예. 많아요. 그게 이제 진행이 돼서 많이 막혔을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들 있죠. 그 단일 질병 환자 수를 추이를 한번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1위부터 10위까지를 단일 질병으로 어떤 질병으로 가장 내원을 많이 하시나 봤더니 협심증이 1위를 차지했죠. 그러네요. 심장 질환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가 뇌경색증이었습니다. 뇌졸증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막히는 거죠. 혈관이 막혔을 때 뇌경색증으로 가시는 경우 굉장히 많았고요. 이외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기타 뇌혈관 질환. 그리고 만성 허혈성 심장병, 뇌혈관에 대한 후유증이라든지 또 급성 심근경색 이런 부분들이요. 10위 안에 6개가 2대 질환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냥 이대 질환도 아니고 범위가 가장 넓은 부분에 속하는 이대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나이대별로는 어때요? 나이대별로 그래서 한번 보니까요. 이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30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망 순위를 보니까요. 암은 이제 전 세대를 막론하고 암이 1위 압도적으로 1위지만 2위, 3위, 4위, 5위를 보면요. 30대가 2위가 심장 질환이에요. 거기고 3위가 간 질환이 있습니다. 간 질환 그리고 뇌 질환 그다음 간 질환 쭉 나와 있는데요. 거의 2, 3, 4위가 전부 다 뇌 질환 아니면 심장 질환 아니면 간 질환 이렇게 5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연령대들이 다양하다고 치더라도 뇌와 심장은 사망 원인에서 거의 피해가기가 힘들다. 네, 맞습니다. 네, 라는 생각이 병원도 듭니다. 굉장히 많이 그 병원 환자 추이 단일 네. 질병에서도 2, 3위 안에 다 들어갔던 질병이고요. 사망 순위에서도 2, 3위 안에 다 들어가는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보장이 좀 넓은 범위를 가져가는 게 최우선일 거고요. 예전에 뇌출혈로 가입되어 있거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이 되어 계시다면 물론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이렇게 좀 포괄이 넓은 쪽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최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전문가님 경각심은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를 좀 안심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100%다 받을 수 있는 보험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 가입되어 계신 분들 보면요. 뇌혈관 질환 아니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진단비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수술비로 가입이 되어 계신 분들도 보시면 허혈성 심장 수술비, 그다음에 뇌혈관 수술비 이렇게 되어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실 텐데요. 범위가 넓다 해서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도 범위가 19%는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 범위가 100% 이대 질환에 대해서는 100% 전부 다 보장이 되는 진단금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거의 30대, 40대 분들이 간 질환이 그렇게 많았어요. 간 질환. 스트레스로 인한 간 질환, 그리고 음주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나이가 드신 분들보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간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간 질환도 빼놓을 수 없는 특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혈관으로 진단을 받고 만약에 진행이 되면 다시 또 뇌졸중이 올 수가 있죠. 층층으로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한번 초기에 발견됐을 때 진단금을 한번 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다 중기로 넘어갔을 때 또 한번 받으실 수 있게끔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졸중에 대해서 각 1,000만 원,
심장에 대해서도 심혈관 진단비 100% 보장을 해주는 심혈관 진단비로 1,000만 원이 나갈 수 있고요. 거기에 진행이 됐을 때 급성 심근경색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 여기에 만성도 간질환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간질환이라던가 신부전, 양쪽 콩팥이죠. 이 부분들도 각각 1,000만 원씩 보장을 해드리는 보장이에요. 거기다 반복되는 수술비 빼놓을 수 없죠. 네. 반복되는 수술비 빼놓을 수 없고요.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간질환 수술, 강력 고혈압 수술, 심뇌혈관 수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심뇌혈관 수술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어요. 허혈성 심장 수술비가 아닙니다. 심뇌혈관 수술이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81%의 심장만 보장을 하지만 심혈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100% 수술을 보장을 해준다는 아주 크다란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요즘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요. 나이층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예. 나이대가 이제 뭐 50대, 60대, 70대에만 내가 고혈압이 걸리고 당뇨가 걸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는 뭐 20, 30대 분들도 혈압으로 약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뭐 약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한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비도 준비를 꼭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와, 뭐 다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걱정되는 이대 질환 100%로 좀 만들어 주셨고 네네. 진단비인데 또 각각 1,000만 원에다가 수술비도 넓어졌는데 각각 1,000만 원. 네네. 자, 이제 보장은 저희가 완벽하게 뭐 100%로 가져간다고 치고요. 네. 보험료 그럼 얼마나 네, 돼요? 보험료 비쌀까 봐 걱정되죠. 네. 예. 보장 다 좋은데 보험료 비싸면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각각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지금 40대 한번 보실까요?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예. 반복적으로 수술 받을 때 각각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당뇨, 고혈압, 합병증에도 받을 수 있는 이 보험료가요. 여자 2만 원대입니다. 이게 비갱신 네,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이에요. 보험료? 예, 오르지 예. 않는 보험료예요. 비갱신형인데 여자 24,000원대, 예, 남성이 42,000원대, 60대에도요 각각 1,000만 원씩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성은 4만 원대고요, 남성은 7만 원대입니다. 예, 각각 받을 수 있다는 보장에 대해서 보장이기 때문에 안 보장 솔직히 말해서 혈관 질환 이런 거 준비해 보시려고 생각해 보셨던 분들, 문의 이제 주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대 질환 진단비가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다는 거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까지 그리고 양쪽 콩팥까지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어떤 합병증, 당뇨나 고혈압에 대한 합병증, 뇌나 심장의 100%를 보장해주고 거기에 갱신이 아닌 비갱신형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여성 40대가 2만 원, 4만 원대, 50대가 5만 원, 3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한 비용으로 가성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와, 이거 보험료 좀 알아보신 분들은 놀라실 것 같거든요. 이게 네네. 오르지 않는 보험료라는 거. 네, 네, 그리고 이게 뭐 맞습니다. 진단비만도 아니고 수술비만도 아니고 진단비, 수술비 다 지금 가져가는 네, 플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회사를 소개해 주시는데 네. 갱신되는 거랑 좀 비교해 보면 어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비싸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 내가 무슨 100살까지 내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준비하실 수 있도록 30년 보장, 30년 동안은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내시고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그 납입면제라는 제도가 있죠. 그리고 특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납입도 면제가 될 수 있는 보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갱신형이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갱신 안 하시면 되죠. 30년 동안 보장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40세가 남성, 여성에서 2만 원, 만 원대예요, 여자가. 오, 놀랍네요. 예,
40대에 만약에 가입을 하셔갖고 30년 동안 보장을 받으신다고 70 정도의 만약 보장을 70살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50대에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4만 원, 2만 원대로 80대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세 만기보다는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개를 좀 비교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같은 보험사로 제가 이렇게 플랜을 좀 네. 만들어 봤어요. 왜냐면 보장 이 10년간 진단비라는 게 지금 전 보험사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몇십 대 수술비, 뭐 여기에 아니면 종수술비,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진단비로 심혈관 진단비로 나와 있는 회사가 지금 여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서 한 회사에서 하나는 비갱신형, 하나는 갱신형 이렇게 보장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요. 가입 연령은 똑같습니다. 15세에서 70세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2대 진단비에서 가장 폭이 넓은 허혈성 진단비보다도 폭이 더 넓은 100% 심장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로 가입이 각각 1,000만 원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많이 걸릴 수 있는 당뇨나 고혈압에 대한 합병증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젊으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한 50대까지는 적어도 지금 이제 1920년대, 30년대 초반에 이제 출생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다 생존해 계시거든요. 그럼 저희는 몇 살까지 살까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요. 아마 100세 보장 너무 짧아. 120세, 130세 보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100세 만기로 1, 2만 원 더 주고 차라리 100세 만기로 넉넉하게 딱 준비를 해 놓으시는 편이 훨씬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준비를 할까 말까가 고민이 아니라 그냥 갱신이랑 비갱신 중에 그냥 그래도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거 원픽으로 좀 꼽아주실까요? 네, 제가 선택한 것은 무조건 비갱신입니다. 역시 비갱신인가요? 네,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갱신되는 시점에 80세에 만약에 갱신된다 그러면 보험료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쵸.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지금 남성이 지금 80세가 넘었고요. 81세가 넘었고 여성은 86세입니다. 현재 시점이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이 평균 수명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80까지만 보장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년, 30년 뒤에는 이 80세가 청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아직은 다들 청춘이실 겁니다.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선택하셔도 갱신이랑 보험료 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없으신 분들도 뇌랑 심장 쪽의 보장을 100점짜리로 만들 수 있는 진단비, 수술비 보험 소개해드렸고요. 자, 40대 여성분들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인데 2만 원대, 월 2만 원대입니다. 놓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은희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실시간 전화, 문자 통해서 상담 저희가 바로 도움드릴 텐데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남편 보험이 가입이 잘 돼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좋습니다. 우리 남편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7살이요. 네, 30대 좀 중후반쯤 되셨고 치매 보험이 2건이나 있으시거든요. 근데 혹시 이거 두 개 가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없어진다고 해서 네. 그 치매보험 하나 들었는데 또 하나는 또 생활자금이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두 개를 들었는데 다 유지를 해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가족력 아프신 곳은 특별히 없으시고요? 네, 아직까지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증권부터 보시죠. 자, 올해 37살이신 남편분의 증권입니다. L사의 손해보험, 그리고 M사의 치매보험과 D사의 치매보험 가입해 놓으셨고요. 매달 23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시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남편분이신데 특히 치매보험 2건 가입하신 이유가 그때 당시에 좋다, 이거 금방 사라진다라고 하셔서 가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 좀 매달 보험료를 내도 괜찮은 보험인지 확인 원하시고 전반적인 보험 확인 정순현 전문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보장분석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 정순연입니다. 전화 네. 주셔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네. 지금 남편분 보험 3건 정권 보내주셨는데 정권을 한번 살펴봤더니 2017년도에 L손해보험사에 종합보험으로 건강보험 1건 준비되어 있으시고 2019년도에 M손해보험사에 치매보험 1건과 2020년에 또 생명보험사에 치매보험 1건에 더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네. 예, 이렇게 총 3건의 보험 준비하고 계신데 보장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정권을 보시면서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잘 봤습니다. 우선 L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보장의 내용과 내용을 잘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여기에 뭐 상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이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대 진단, 암과 뇌 쪽과 심장 쪽과 이렇게 골고루 잘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그리고 여기에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정말 다양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이 정권에서 가장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보통은 후유장애, 3% 후유장애를 대부분의 시청자님들께서는 상해 후유장애만 준비를 하고 계신데 지금 남편분께서는 질병 후유장애 3%짜리를 이 정권에 가지고 계세요. 오, 예. 그래서 정말 보험을 넓게 튼튼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나이가 아직 젊으시고 아직 아기들이 어리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보장 부분을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신 듯 하신데 여기에 약간의 제가 팁을 드리자면 사망보험금에는 일반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해보험사에는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 그리고 생명보험사에는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4개의 사망보험금의 차이점을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손해보험의 상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만 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뭐냐면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 이 3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지만 사망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반면에 생명보험의 재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정 전염병이나 뭐 지진, 태풍 이런 천재 지병까지도 다 재해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리고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 같은 경우에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년만 지나서 자살을 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다 받으실 수 있는데 손해보험사의 질병 사망 같은 경우에는 만기도 80세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꼭 정확한 질병 진단명을 받으셔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족을 위해서 가족 보장을 원하셔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셨더라면 이도 저도 아무것도 따져보지도 않고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생명보험사의 보장자산으로 조금 준비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망이 다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저는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앞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간과를 하고 계세요.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망보험금 중에서는 생명보험에 일반 사망을 가입하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실 때는 생명보험사에 사망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 포함되는 거네요. 네, 상해 네, 사망, 네, 그렇죠. 질병 사망. 그런가요? 네, 생명보험 네. 거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치매보험에 2건이 가입되어 있으신데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가족력도 없으셨고 그랬었는데 뭐 이게 절판이라고 해서 아마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M손해보험사의 치매보험에는 병적 치매 진단 1,000만 원이 되어 있으신데 이 시기에 맞아요.
이게 경증 치매 진단을 1,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입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실은 치매 같은 경우에는 매달 받을 수 있는 생활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사에 이제 치매보험을 하나 더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치매 참 무서운 질병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질병을 피해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질병이 다들 치매라고 손을 꼽아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준비는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남편분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신 것을 봤을 때는 여기 M손해보험사의 치매보험 조금 정리를 하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아직은 내 자녀가 어리고 하기 때문에 아마 생명보험에 그 보장자산을 조금 더 가지고 가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L손해보험하고 저거 두 개는 그냥 유지하고 치매보험 하나는 정리하고 종신보험 생명보험사로 하면은 그럼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리모델링은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망 자산을 1억 가지고 가실 때 일반 종신보험보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2~3배 정도 이상 저렴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기까지는 가족의 보장 자산으로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는 우리 시청자님 연금 전환해서 받으실 수도 있는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요? 보험료는 조금 98,000원 정도 되시는데, 이 보험료가 일반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셨을 때는 거의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보험료를 내셔야지 받으실 수 있는 보장 내용이세요. 근데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보장은 기존의 L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간에 혹시라도 가장의 유고 시에는 가족의 보장 자산으로, 그리고 장수 시에는 연금 재원으로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일련의 질병이나 모든 것들을 모두 준비해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우리 네. 남편분요. 네. 증권 열어보니까 잘 가입해진 부분도 있었어요. 네. 이거 3% 후유장에 질병이랑 이 상해 같이 가지고 계신 거 너무 좋았고요. 네. 이거 사라질까 봐 걱정되신 치매보험은 M사만 정리를 하면서 어린 자녀분들을 위해서 무조건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사망보장 1억 원 넣어드렸으니까 좀 이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 시청자님이랑 우리 자녀분들 증권도 한번 확인받아 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우리 가족 보험 한번 이번 기회에 가정의 달 맞이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